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화 대표 이광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회사가 나를 뽑는 이유입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가 지금부터 회사에서 뽑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부터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뽑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벌게 되고 여러분은 백수가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학교를 다니든 고등학교를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자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를 의식주라는 것들로 세 글자로 얘기를 하죠. 자는 것, 먹는 것, 그 다음 내가 사는 곳,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창업을 해서 내가 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시작을 할 때에는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뽑아줘야만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여라는 것, 즉 월급이라는 걸 주고요. 회사는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직원에게 절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한다거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직원 역시도 중간에 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뽑는 이유를 조금은 더 먼저 그리고 조금은 더 일찍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중학교 다니다가 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가고 끝난 다음에 졸업하면 회사 취업 되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가 많이 준 이유는 예전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면 어땠습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은행을 방문을 해서 계좌이체를 했었고 결제를 했었고 또는 은행 가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만 봐도 은행 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메인에 있는 핵심 건물들 1층은 항상 은행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행에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뭘로 다 하니까요?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인터넷 뱅킹도 너무 귀찮아서 카카오뱅크라는 거에서 카카오페이라는 거, 삼성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쉽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여러 가지 은행을 다니는 것도 너무 귀찮다고 해서 토스나 뱅크샐러드나 이런 걸 통해서 계좌 통합해 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10가지 은행을 가는 방문 횟수를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개의 은행에 그 고객을 맞았던 상담 직원들은 일자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경쟁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내가 단순하게 옛날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사에서 나를 뽑게끔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기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기 교육이 그냥 단순하게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조기 교육을 조기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나를 뽑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힘이라는 것, 한자로 력이라고 하죠. 세 가지의 력 중에 첫 번째는 학력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학력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뽑죠. 그래서 회사에서 대부분은 취업을 의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에 나온 사람은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학력을 요구하고요. 그 학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졸업장이라는 걸로 대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가지고 오면 어느 학력까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주죠. 두 번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 컴퓨터 능력, IT 능력,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부터 시작해서 뭐 화학, 기계, 뭐 여러 가지의 자격증들이 있고 그 자격증들은 결국에는 나의 능력을 대변해주는 한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경력이라는 겁니다. 경력은 어떤 거냐면 회사를 꼭 처음 입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던 사람도 있고 회사를 옮기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전에 여러 가지의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들이 많으면 이거를 경력으로 생각을 쳐줘서 더 우대를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크게 학력, 능력, 경력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뽑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는 제대로 이직을 해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는 학력, 능력, 경력 요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력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학력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학력이라는 것으로 내가 승부를 하자고 한다면, 그렇다면 학력으로 내가 정말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직원으로서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수의 서울 상위권 대학에 최소한 나와야 되겠죠.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증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키우거나 남들보다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경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거나 만들어 나갈 때 이 경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경력이라는 거는 학력이나 능력과 다르게 한 가지를 꼭 같이 가지고 갑니다.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경력은 반드시 가져갑니다. 나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없으면 경력은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경력이라는 건 일한 만큼의 시간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경력만큼은 무엇보다도 내가 미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를 가서 내가 정말 학력으로 승부를 하느냐 또는 특성화고를 통해서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이 경력이라는 걸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승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거는 특성화고에서의 이 경력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해서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학력이라는 거는 세 개 중에서 본다면 우리가 경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싶으면 학력은 사실 더 낫습니다. 어쨌든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누가 더 좋을지 나쁠지는 왜냐하면 이론과 실무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취업을 해서 일했다거나 또는 내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또는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력이라는 겁니다. 경력이라는 것만큼은 절대 누구도 시간을 먼저 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한 경력이라는 걸로 내가 승부를 봐서 훨씬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성화고에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20살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28살이 되는 실제 이직을 하는 나이대 보면 경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니라 경력직 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입사원 채용이 100대 1의 경쟁률이면 경력직 채용은 10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학력이라는 약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랑 함께 할 내용은 뭐냐면 이 학력이라는 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고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거 이제 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에도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특성화고에서 수시 전형으로 가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특성화고에 입학을 해서 내가 진학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내가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양한 루트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신 방법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책으로 내놨습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꼼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보다 내가 공부한 것 이상의 효과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꼼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수많은 지원 정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요. 어학연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찍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기회와 교육을 얻고자 했고, 이 친구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친구들을 교육을 하고 상승시켜주고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특성화 친구들도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걸 메인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야, 그러면 대학 가게 해줄게. 대신에 니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바로 대학 가는 거는 좋지 않아. 니네가 정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서 학업을 쌓아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제도도 마련해주고, 너희가 대학을 가면 거기에 대한 후원도 해줄게.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들 자체도 너무 어렵게 공부만 해서 대학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너희가 힘드니까 너희만 따로 대학 갈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줄게. 그래서 니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가게 해줄게. 라는 것들을 특성화고에서 지원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나는 죽으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아침 6시, 7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했어도 그 대학을 못 들어가서 경기도권에서도 허우적대면서 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을 했는데, 특성화고 친구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노력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특성화고만을 위해서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게끔 당연히 해놨죠.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 이 제도를 모릅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보다도 더 경쟁률이 낮고 입학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4년제 수도권 여러분이 충분히 들어봤을 만한 대학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달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 시야를 가리고 편견에 가려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남들이 가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더 잘 돼 있으면 배만 아플 뿐이지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못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꼼수라는 것, 즉 내가 공부한 것, 내가 학습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4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뻔직도 하고요. 우리가 아마 특성화고에서 가장 많은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너 만약에 삼수에서 고려대학교 입학할 수 있다고 보장받으면
고려대학교에 삼수해서 보장받으면 삼수할래? 아니면 그냥 지금 대학 네가 원하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갈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는 삼수해서 고려대학교 기다렸다가 들어갈게요 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삼수해서라도 고려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현실입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졸업한 친구들은 3년 동안 취업하고 근무한 경력만을 가지고 수능을 아예 안 봐요. 수능을 안 보는데 내신 성적으로 가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능은 아예 보지를 않고요. 내신 성적은 들어는 가는데 이 3년 일한 경력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해서 3년 일한 경력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대학교에 그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가진 대학이 여러분이 실제로 입학할 때 3년 후의 일이니까요. 국립대학교는 거의 다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이미 거의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유수의 대학,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의 다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가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성화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특성화고를 나온 다음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 간에 취업을 해서 내가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 내신 성적을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이 있는데 내신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3년 이상 일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10년 전에 내신 성적과 지금의 내신 성적을 비교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신 성적으로 합격 유무를 가리기보다는 3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생활했는지 생활기록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대, 건국대, 우리가 한양대 이런 대학교를 지금 내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죽으라고 공부해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이런 대학교들을 3년 동안 내가 취업한 근무 경력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40만 원, 50만 원 떨어져 있어요. 미친 듯이 주실 겁니다. 이거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혜택들이겠죠. 특성화고의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 내가 3년 일했다는 경력만 가지고 대학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 준 겁니다. 어마무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 3년 있다가 이 제도를 써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왜? 3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다라는 걸 그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 쓰는 친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특성화고를 오지 않아서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시골로 학교를 옮기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는데 농어촌 전형보다 훨씬 더 가벼운 그리고 훨씬 더 들어갈 확률이 높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3년 일하는 단지 그 3년 일하는 것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한 가지 제일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내신 성적,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근교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선생님 한 번만 찾아가세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물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설 겁니다.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의 인생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특성화고 이제 들어갔을 때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외에 편입학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편입학제도는 인문계 고등학교, 뭐 특성화 고등학교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것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